안녕하십니까.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지금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의 가격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현재 소폭 하락 및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엊그제 굉장히 많은 하락을 보여준 가운데 지금 암호화폐 가격들이 슬슬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조정 후에 크나큰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 랠리가 와서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 전달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준비해온 소식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XRP가 스카이프와 가능한 통합을 암시함으로 주류 채택으로 한 발짝 더욱더 나아갔다라는 기사입니다. 이제 XRP 커뮤니티에서 스카이프가 아이디어를 알게 된 후에 이제 암호화폐 시장 시가총액 3위인 XRP가 스카이프와 통합될 수 있다면서 기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이미 XRP 같은 경우 Gmail, 마이크로소프트 아웃룩, 트위터 그리고 레딧 및 기타 주목할 만한 플랫폼의 XRP를 통합을 했죠. 네, 그러면서 얼마 전에 스카이프 커뮤니티 관리자의 관심을 끄는 스카이프와 XRP 통합에 관한 글을 데이비드 올리버가 발표했었는데요. 아직까지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스카이프의 이 단계는 XRP 채택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려 준다면서 XRP는 평균 결제 시간이 3초 미만이므로 마이크로 결제에 적합한 암호화폐다라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리플과 XRP 너무나 빠르게 사업을 확장을 해 나가면서 채택하는 기업들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네, 가격이 오르지 않는 걸 보면 정말 뒤에서 누르는 세력이 있구나, 정말 고래하고 세력이라는 존재가 확실하게 있구나라는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게 됩니다. 다른 코인들 같은 경우는 XRP에 나오는 기사 하나 정도만 다른 코인에서 나오게 되면 굉장히 크나큰 가격 상승을 볼 수 있는데 다른 코인 같았으면은 지금 XRP 호재만 봐도 XRP 가격이 지금 한 10만 원 이상 올라갔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럴 상황인데요. 네, 정말 XRP 같은 경우는 개미들이 타지 못하게 한 방에 올라가는 일이 되지 않을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루빨리 XRP의 가격 상승이 와서 XRP 투자자분들에게 좋은 소식 전달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뉴스 BTC.com이 바이낸스 리서치를 인용해서 암호화폐 시장은 여전히 대형 개인 투자자가 주도하고 있다며 기관 투자자 비율은 전체 7%에 불과하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암호화폐 미디어 크립토 펀드 리서치닷컴도 자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업계에 운용되고 있는 암호화폐 펀드 수는 총 700개, 자산 규모는 100억 달러가 채 되지 않는다며 이들이 비트코인만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도 해당 규모는 비트코인 전체 시총의 14%에 불과하다며 알트코인 포함 시에도 전체 비중은 7% 미만이라고 진단했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억만장자 팀 드레이퍼가 비트코인이 2023년까지 2억 5천만 달러를 벌어들일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그가 직접 언급한 것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네, 유튜브의 웬디 오와의 새로운 인터뷰에서 그는 비트코인이 이미 금과 비교하여서 가치가 있는 매장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금은 너무 지나갔다며 비트코인으로 가치 저장을 하는 시대가 한 발짝 더 다가왔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해 여전히 낙관적인 입장을 보여주는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팀 드레이퍼 억만장자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팀 드레이퍼가 비트코인이 2023년까지 어마어마한 가격 상승이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 얘기가 맞을지 2023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4년인데요.
네, 4년 동안 과연 얼마나 가격의 상승이 오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 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최근 루이지 디 마오 이탈리아 부총리가 이탈리아 경제발전부는 와인 산업을 통해서 수출을 활성화시킬 것이라며 우리는 와인 산업 내 짝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연구 및 검토하고 있다면서 또한 이 같은 연구에 총 4천만 유로를 투입했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와인 산업의 진퉁, 짝퉁 문제 해결에도 네, 굉장히 재밌는데요. 네, 가짜 와인 문제 해결에도 블록체인을 도입을 하네요. 정말 블록체인 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이 2019년 얼마나 성장하게 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저희가 생산하는 그 이상의 곳에서 블록체인이 쓰이는 것을 지금 기사로서 눈으로 계속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정말 2019년 얼마나 성장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이 이제 5,000달러대로 다시 회복을 했는데 트레이더들이 추세를 낙관하는 이유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지난 24시간 동안 비트코인의 가격이 4,900달러에서 반등하여 5,100달러를 잠시 돌파한 후에 5,000달러에서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4월 12일 대부분의 주요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은 5,400달러에서 4,950달러로 8% 하락하여 비교적 큰 폭의 되돌림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의 가격이 8% 조정된 것은 4,200달러에서 5,400달러로 28.5%의 상승률을 기록한 강한 상승에 이은 것이라고 하는데요. 알렉스 크루거를 비롯한 많은 분석가들은 이 상승이 비트코인을 16개월간 이어지던 하락장에서 해방시켜 준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네, 일부 분석가들이 비트코인의 단기 추세에 긍정적인 이유라는 부제를 살펴보게 되면 사토시 플리퍼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암호화폐 트레이더에 따르게 되면 많은 투자자들은 여전히 비트코인이 항복 기간을 거쳐 낮은 가격대에서 바닥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트레이더는 비트코인은 이미 바닥을 기록했고 사람들이 예상하는 항복도 향후 몇 달 안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분석가들은 종종 암호화폐 거래소 시장의 거래량이 대부분이 부풀려지거나 가짜로 보고되어 무시하는 경우가 많지만 시장의 실제 거래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서 비트와이즈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시장의 실제 거래량을 계산하는 온체인 FX는 1일 비트코인 현물 거래량이 약 3억 4,100만 달러 정도라고 보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3월에 비해서 25% 정도 거래량이 향상된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고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투자 신탁 즉 GBTC와 같은 공인된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를 겨냥한 투자 수단의 수요도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을 아우르는 전반적인 심리가 긍정적으로 기울어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5,000달러를 넘어서면서 200일 이동평균선과 지수 이동평균선과 같은 많은 기술적 지표가 근본적으로 심리가 역전이 되었다, 변했다라는 것을 시사했다며 기사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5,000달러로 가까스로 다시 회복을 했는데 2분기 안에는 5,000달러, 6,000달러, 7,000달러를 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가 블록체인 전문 분석 업체 체이널리시스가 최근 발표한 공개 논평 서신을 인용하여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의 권고사항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쇄시키고 추가적인 금융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2월 FATF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자금 이체 시 지급인과 수령인의 정보를 보유하고 해당 정보를 수령인 측 거래소에 전송을 하면서 관할 당국이 요청 시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체이널리시스 COO인 조나단 레비는 암호화폐는 정보를 알 수 없는 수령인에게 전송될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이러한 블록체인 작동 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면서 또한 그는 규제를 준수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가로막는 법안은 결국 P2P 거래를 증가시켜 불법 행위를 추적 불가능하게 만들고 금융기관의 추가 위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네, 미디어는 FATF의 권고안이 채택되면 오는 6월 글로벌 표준으로 발효되면서 해당 권고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제출이 4월 11일자로 마감이 되어 채널리시스의 논평이 채택될지는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뉴욕주 금융 서비스국인 이제 NYDFS가 암호교환 및 리플 파트너 비트스탬프에 대한 라이센스를 부여했다고 합니다. 룩셈부르크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이 회사는 현재 리플의 크로스월 지급 솔루션 제품군을 배포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여 뉴욕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DFS는 비트스탬프 USA가 고객에게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판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USD에 대한 일부 다른 암호화폐와 함께 제공하면서 그 반대로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며 비트스탬프 USA는 리플 네트워크로의 자금 이체, USD, 기타, 암호화폐 리플 잔액 발행, 호주 달러, 영국 파운드, 유로, 스위스 프랑 및 일본 엔을 포함한 비화 통화 선택을 용이하게 할 권한이 있다며 네,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가 이제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 규제 법안을 고려 중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투데이스 거제트에 따르게 되면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인 조슈아 클레이먼이 미국 정부가 법률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 활동을 규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그는 또 미국 암호화폐 규제 기관은 올바른 방향으로 규제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며 블록체인과 관련된 문제 및 기존 법률 개선에는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커뮤니티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 규제 법안을 고려 중인 게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이죠. 비트코인 캐시의 지지자 로저버가 포트폴리오에 여전히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네, 그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닷컴의 CEO인 로저버가 2017년 8월에 하드포크로 나온 비트코인 캐시 진영에 합류하기 전까지 비트코인 커뮤니티의 사랑을 받았었다며 기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후 비트코인 캐시가 원래 사토시 프로토콜을 따른다고 주장하며 반 BTC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나 그의 과장된 발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로저버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닷컴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에서 그는 그가 보유한 비트코인 양뿐 아니라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공개했다며 로저버는 비트코인의 우월한 해시율을 제외하면 비트코인 캐시가 P2P 전자 현금 시스템이 되기 위한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아직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냐는 질문에 로저버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나는 여전히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지만 대부분을 현금처럼 유용한 비트코인 캐시를 보유하고 있다며 또한 나는 비트코인보다 비트코인 캐시의 미래에 대해 훨씬 더 낙관적이라고 언급했다면서 다양한 코인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로저버는 한 코인을 가지고 있는 것보단 여러 코인을 보유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로저버는 또한 그가 앞에 언급한 두 암호화폐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는데요. 그의 포트폴리오에는 이더리움, 모네로, 데시, 지캐시 그리고 여러 이더리움 기반 토큰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며 라이트코인은 없다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닷컴의 CEO 로저버가 본인이 리플에 관여한 두 번째 인물이라고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리플의 전 CTO죠. 제드 맥켈럽이 로저버에게 시드 자본을 제공받기 위해 접근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리플과 그것의 암호화폐 XRP 유즈 케이스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저버는 본인이 리플 생태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참 로저버 욕 많이 먹는 인물이죠. 해시 전쟁 이후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먹고 있는데요. 네, 과연 로저버의 행방이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인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산하 블록체인 엑셀러레이터 겸 투자사 바이낸스 랩스가 최근 그린 블록체인 오픈소스 모바일 월렛과 프라이빗 메시징 프로토콜인 HOPR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 월렛 키선의 3개의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각각 1.5만 달러, 총 4.5만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앞서서 아르헨티나 정부는 바이낸스 랩스와 라틴 아메리카 암호화폐 거래소에 투자하는 프로젝트에 공동 투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이와 관련해 아르헨티나 생산부는 각 프로젝트에 최대 5만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며 4년 동안 매년 10개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들어서 우리나라 암호화폐 거래소에 이런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저번에는 빗썸의 소식이었는데요. 네, 이번엔 코빗의 소식입니다. 네, 코빗이 지난해 영업 손실이 76억이라고 하네요. 단기 순손실은 450억이라고 하는데요. 네, 뉴스원에 따르게 되면 국내 4위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빗의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64% 감소한 268억 원, 지난 2017년 610억 원을 기록한 영업이익이 지난해 영업손실 76억 원으로 적자 전환했다고 12일 공시했다고 합니다. 네, 단기 순손실은 458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암호화폐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수수료 수익이 3분의 1 수준으로 하락했다며 암호화폐 투자로 약 100억 원의 손실을 내면서 보유 암호화폐 가치가 2017년 말 기준 약 390억 원에서 2018년 말 91억 원으로 감소했다는 설명이라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코빗에 이어서 코인원도 자산 감소 소식인데요. 지난해 하반기 자산이 480억 원 감소했다고 합니다. 12일 코인원이 공시한 감사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코인원의 자산 총계는 817억 원이었다고 뉴스원이 보도했다고 합니다. 네, 지난해 6월 30일 기준 코인원의 총 자산은 1297억 원으로 6개월 사이 약 480억 원이 줄었다고 하는데요. 유동 자산은 약 454억 원 감소했다며 코인원이 보유한 현금은 지난해 6월 30일 기준 729억 원에서 408억 원으로 감소했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GBTC 프리미엄이 있다고 하는데 비트코인 가격보다 37%가 높다고 합니다. 기관의 수요 증가 신호라고 하는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투자 신탁은 비트코인 순 자산 가치에 비해 상품의 프리미엄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초부터 눈에 띄는 수익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일부는 이것이 기관 순 매수의 신호이며 시장에 새로운 자본이 유입되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네, 5,000달러를 돌파 이전에 비해 47% 상승한 GBTC라는 이런 부재를 살펴보게 되면 세계 최대의 디지털 자산 펀드인 그레이스케일의 인베스트먼트가 제공하는 상품 GBTC가 지난 3개월 동안 56% 이상의 수익을 내며 지금까지 멋진 한 해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상품은 4월 2일 비트코인 상승 이후 47% 상승했지만 비트코인의 현물 가격은 28% 상승하는데 그쳤다면서 경제학자이자 유명 트레이더인 알렉스 크루거에 따르게 되면 이것은 시장에 새로운 자본이 유입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의 비트코인 가격 상승으로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의 관리 자산이 10억 달러를 돌파했다며 그 직후 이 자산 관리사는 그 구성의 일부로 비트코인 전체 점유율을 1.5%로 늘렸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GBTC 프리미엄이 상승하는 이유는 이런 부재를 살펴보게 되면은 1GBTC의 가격은 0.0009840 비트코인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미 달러로 5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을 감안하게 되면 GBTC의 구매자들이 37% 정도의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게다가 프리미엄에 더해 연 2%의 추가 수수료도 있다고 합니다. 네, 프리미엄이 거의 없었던 지난 2월 펀드스트레스의 분석가 탐 리가 이 문제를 언급하며 프리미엄의 증가는 기관 순 매수의 신호라고 설명했다면서 네, 비트코인은 왜 프리미엄을 지불하는가 라는 기사를 한번 간단하게 보게 되면 GBTC는 기관 투자자들이 기존 투자 수단을 이용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한다며 즉 이 투자자들이 프라이빗 키를 사고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면서 더욱이 GBTC 주식은 다른 증권사 계좌뿐 아니라 특정 IRA에서도 보유할 수 있다며 기사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과연 정말 이 소식이 기관의 주요 증가 신호일지 이 기관 투자자의 이런 새로운 자금 신호가 암호화폐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지난 10일 세계은행그룹과 IMF가 워싱턴 DC에 개최한 회의의 패널로 참석한 서클 CEO 제레미 얼레어가 암호화폐 블록체인 산업은 시민사회의 궁극적 기능에 관해 기본적인 재설계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그는 이와 관련해 암호화폐 블록체인 산업은 디지털 결제에 관한 것뿐 아니라 보다 분권적이고 탄력적으로 중요 정보를 기록하고 솔루션을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인프라에 관한 것이라고 부연했다면서 네,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리플 대 이더리움, 리플에 대한 관심은 이더리움에 비해 2배가 높다. XRP가 이더리움의 시가총액 2위 자리를 다시 뺏을 수 있을까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네, 항상 나오던 그런 내용입니다. XRP가 이렇게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해서 아직까지 시가총액 3위지만 구글 트렌드에 따르게 되면은 오스트레일리아라든지 이제 영국, 미국, 뉴질랜드, 덴마크 등에서는 리플에 관한 이런 관심도가 이더리움에 비해 훨씬 많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네. 폴리체인 캐피털이 운용자산 규모를 40% 감소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 글로벌 최대 암호화폐 헤지펀드 폴리체인 캐피털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폴리체인 캐피털의 운용 자산 규모가 지난해 4분기 10억 달러 대비 약 40% 감소한 5억 9,400만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AUM 감소는 투자자 상환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단 지난 1년간 지속된 암호화폐 약세장의 영향으로 보유자산 가치가 급락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베네수엘라 소재 자선단체 비트코인 베네수엘라가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라이트닝 토치가 최종 목적지에 도달했다며 캠페인이 진행되며 누적된 비트코인은 해당 단체에 기분된다고 밝혔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네요.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뉴스 BTC가 암호화폐 관련 데이터 분석 업체 호들봇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여 올 들어 암호화폐들의 시장 동조 현상이 약화되고 있다며 이는 여러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도했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80% 미국 투자자가 암호화폐 소득을 신고 안 한다고 하네요. 4월 15일 미국 납세 신고 기간을 맞아 미국 암호화폐 관련 유명 트위터 계정 크립토 웬디 오가 진행한 암호화폐 소득 신고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80%가 암호화폐 소득 관련 납세를 위한 소득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또한 응답자 중 단 5%만이 소득 신고를 하겠다고 이렇게 언급했으며 15%의 응답자는 현재 소득 신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면서 이 설문조사는 현재까지 620명의 이렇게 시민들이 참여를 했다고 하네요. 비트맥스가 비트코인 SV 채굴자 손해액이 220만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 텔레그래프가 암호화폐 마진 거래소 비트맥스 연구팀이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서 비트코인 SV의 채굴자의 누적 손해액이 220만 달러에 달한다고 보도했다고 합니다. 해당 보고서는 비트코인 SV의 총 수익률은 채굴된 코인 수, 현재 가격, 채굴 비용을 토대로 계산한 결과 마이너스 12%로 추산된다고 분석했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트론의 커뮤니티 구성원이 트론 메인넷 사용자 계정이 약 250만 명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트론 커뮤니티의 핵심 구성원인 미샤 레더만이 트위터를 통해서 지난 2018년 6월 트론 메인넷 출시 이후 생성된 메인넷 사용자 계정이 113명에 달한다고 밝혔다면서 트론의 성공 요인은 뎁 생태계의 빠른 속도, 우수한 확장성, 낮은 수수료라고 덧붙였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 글로브에 따르게 되면 미국계 암호화폐 거래소인 비트맥스의 아서 헤이즈가 최근 한 인터뷰에서 비트맥스가 일종의 단기 비트코인 채권 발행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